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알림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자유전공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대근 팩트체커님, 무전공 제도가 뭘까요? 일단 학과의 개념 없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1, 2학년 때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듣고 들은 과목을 기반으로 3학년 때 내가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자유전공 학부, 즉 무학과로 입학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계열별로 줄여서 예를 들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를 유형 2라고 구분을 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학과 현장에서 변화가 이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대학별 자유전공제도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유전공 학부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끌고 가고 있고 활성화가 좀 많이 됐어요. 현재는 123명 정도 학생을 선발을 하고 2, 3학년이 되었을 때 부전공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고, 플러스 해서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양한 대학들이 서울대학교에 준하게 학생 수를 늘려서 무학과 형태로 학생을 받으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계열별 선발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균관대나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계열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자연과학 계열 이런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무학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해야 되는 것과 연관성이 그다지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과학 계열 혹은 자연과학 계열로 성균관대가 선발을 하게 된 배경은 소위 연고대에서 떨어지는 학생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입시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없고 심지어는 면접도 없고 원서 접수를 하게끔 한 다음에 학생들이 연고대를 떨어지면 추가 번호를 통해서 합격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무학과라고 하는 거를 확대시켜라 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과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성균관대의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학에서는 무전공제도 선발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결정이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듣지 않고 각자 기관에서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자 모순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무학과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면서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학과로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아시다시피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무학과에 적합한 어떤 고교 과정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니즈는 좀 듣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대학은 그럼 이 부분들을 좋아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 대학도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학생을 당장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하는 방법과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잘 안 되어져 있는 상태죠. 실제로 현장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반대 의견의 목소리가 가장 큰 집단은 학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도 진로를 찾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의 의문과 함께 반대 의견을 주시거든요. 교육부가
지나치게 이상적인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현장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맞닥뜨려지지 않는 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려고 하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슈나 안심시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수면 위에 올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이제 문제는 지방이나 아니면 학교의 고교학점제를 들어야 되는 학생의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게 팩트거든요. 실제 학생들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뭐 취업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이 학부만의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검증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 자기네들도 외부에서 너 무슨 학부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이건 뭐 A 학과도 아니고 B 학과도 아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고1, 고2의 교양 과목을 기반으로 해서 3학년 때 내가 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전공보다는 이제 부전공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 결국에는 나는 전공을 스스로 선택을 했어도 부전공으로 선택한 거지 메인 전공은 아니다. 이건 처음에 설계했던 거랑은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고등학교 최상위권은 결국에 의치한약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도 문과 계열은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전문직을 희망하는 등 이미 전공은 무의미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에서는 무전공 확대와 고교 학점제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팩트체크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